자, 35강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자,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맨 앞에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하고, 그 다음에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요거 잘 물어보니까 요거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는 예컨대 어떤 땅이 있는데 밭이 있다면 이 밭인 상태가 밭이죠.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번에는 이 밭은 밭인데 만약에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이렇게 밭은 밭인데 그대로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날짜는 얼마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과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맨 먼저 현황 평가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컨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는 분명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 될 것인가? 해제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요?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는 보통 이제 어떤 아파트가 지금 짓기 시작했는데 이 분명히 뭐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가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양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년 뒤 정도에 그때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기한부 평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급 평가는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보통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다음에 너 얘한테 어느 정도 배상해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소급 평가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물건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우리 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괄 평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일괄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한 그 두 가지 정도의 용어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다. 2개 이상의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도상 그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복합부동산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그럼 뭐 건물만 따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별개 부동산인데, 자, 여기서 거래가 할 때는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뭐 따로따로 거래하는 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일체로 거래되면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층짜리냐, 100층짜리냐, 아니면 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아니면 저 철근 콘크리트조냐, 벽돌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강남에 있는 땅이냐, 강북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뭐 부산에 있냐, 광주에 있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싸잡아서 그냥 통째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당 혹은 제곱미터당 얼마 할 때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토지 이게 도로라면 도로부터 안으로 쭉 들어갈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소도로가 있다면 뚝뚝 잘란 다음에 이 정도는 얼마다, 이 정도는 평당 얼마다,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엔 수많은 필지가 있다. 그럼 얘네들을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예, 평가할 필요 없겠죠? 통째로 평가한 다음에 면적에 따라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필지가 있는데, 물건은 여러 개 있는데 보통 가치수는 거의 똑같다. 그럴 경우는 한 개의 획지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통째로 평가한 다음에 면적에 따라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괄평가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을 한꺼번에 통으로 평가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일괄평가한다 해줍니다. 일괄평가하고 똑같은 게 부분평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일부만의, 그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만 덜렁 떼어내서 평가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 게 가장 합당하냐면 이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이 건물 부분을 적정히 빼주는 형태로 해서 토지 부분을 평가하는 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부분 평가다.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립 평가라는 것은 이 부분 평가하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건물이 없다고. 그래서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별개로 따로따로 그냥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별개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표준지 공시가 같은 거 결정할 때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조건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구분 평가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 개의 대상 물건이 있다. 한 개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한다는 얘기죠. 가치를 달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입니다.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 필지. 근데 이 부분은 백화점한테 세를 줬고 이 부분은요. 그 시장 사람들한테 세를 줬고 이 부분은 주거용으로 세를 줬다.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죠. 이 부분도 다르고 이 부분 다르고 이 부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 평가.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확인하신다면 자, 이제 그 가치 이론에 이제 들어간 건데 자, 보통 우리가 가치란 용어와 가격이란 용어는 뭐 그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와 가격은 용어를 좀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1억짜리 물건을 내가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9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억짜리 정도의 값어치가 나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나간다는데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구입할 수 있고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가치의 본질이 뭐냐? 가치의 본질이라는 게 자, 내가 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그 구입해서 내가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뭐 품 잡으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익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편익이라든가 효용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가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미래의 그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니까 현재의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전문가라고요? 어쩔 수 없이 평가사들 보고 적정히 평가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의 가치를 바꿔놓는 것도 힘들고 미래의 어떤 미래 수익을 예상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토지라도 뭐 사용 가치, 뭐 보험 가치, 과세 가치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쨌거나 적정히 평가한 가치라고 간주하자. 근데 이걸 비싸게 구매할 수 있고 싸게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죠. 과거의 값이고 이거는 중개사가 이게 거래된 가격을 기출해서 중개활동에 써먹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점이라는 게 보통 거래 시점에 어떤 특정 시점에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는 거죠.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거래 가격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주어진 시점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가치가 비싸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치가 떨어지면요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괴리될 수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 공급이 조정되면서 결국은 가치와 일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